자, 그래서 포체티노가 만약에 토트넘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파리와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몰라요. 나는 파리 입장에서는 그래 설사 포체티노 그래 뭐 나도 너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랑 별개로 이런 식으로 네가 먼저 뭐 상위 의사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우린 달갑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냥 이제 가정이죠. 만약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토트넘 팬분들이 포체티노가 다시 온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봐요. 되게 좋은 추억이야. 그쵸? 난 그럴 거라고 봐. 다만 마지막에 조금 잡음과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성적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팬들은 스쿼드가 좀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안 맞게 된 것도 포체티노가 그렇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 포체티노가 오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토트넘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이별을 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좋은 기억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래. 네,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뭐 형철이 너도 뭐 연애를 하게 되면 만난 다음에 헤어질 거 아니야. 뭐 물론 단박에 그냥 또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다시 만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가 거의 그렇죠. 없다. 뭐 재결합, 뭐 그래. 전 여친, 전 남친 별로 좋지 다 않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내용들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라는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좋아요. 제가 볼 땐 역시나 최근 두 시즌의 성적이 일단 우선입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경질될 당시 19-20 시즌의 경질 직전 이 리그 순위를 보면 이때 완전 안 좋았잖아. 14위입니다. 3승 5무 4패고요. 12경기 동안 18득점과 17실점.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었죠. 안 좋아요. 이미 18-19 리그 후반기 때부터 원정에서는 줄기차게 못 이겼던 토트넘인데 이때도 리그 전체적으로 행보가 유독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하고서 중반기부터 팀을 이끌었을 때 리그 성적이 15승 2무 4패거든요. 사실 파리치고는 결국 이 4패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모나코전 패배 그리고 직접적인 이 우승권 경쟁 대상이었던 릴전에서의 패배 그것도 홈에서의 패배였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올 만한 성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투해를 내보내고 중도에 감독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보낸 감독이 저쪽에서 챔스 우승을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 사실. 그렇죠. 예, 좋은 그렇잖아. 그림이 에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리그를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됐고. 안 됐죠. 그래서 보면 이 파리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직 포체티노가 토트넘 말밑 때 보여준 아쉬운 점과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파리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 공격 시 세부 전술의 부족이에요. 이거는 토트넘 때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챔스에서 보았던 또 리그에서 보았던 파리의 경기력이 유독 아쉬웠던 건 상대가 템백을 썼을 때 여기에 대한 맞춤 전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 항상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를 가지고 무한 크로스 축구만 했던 게 올 시즌의 파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세부 공격 전술의 부족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릴 때 교체 타이밍이 늦는 것 이거는 토트넘 때도 그랬지만 이번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고 큰 틀에서 짜오는 전술이 이상하게 말릴 때가 있는 것 이번 챔스 토너먼트에서는 2차전 경기들이 다 그랬죠. 바르셀로나전 2차전도 1차전에 대승을 거뒀는데 2차전은 약간 궁지에 몰렸던 경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무리 안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안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팬들도 야 이거 좀 너무 밀리는 너무 거 아니야? 아니냐. 아니, 이렇게까지 밀리나?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잘해놓고서 1차전에. 그거를 정말 100번 양보하고 이해한다 치면 8강 맨시티전은 그래도 좀 더 잘했어야죠. 그렇지. 근데 8강 맨시티 2차전에 지나칠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건 역시도 결국은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맞아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분명 이 큰 틀에서 전술적인 패착이 이번 챔스 토너먼트에서도 보여졌고 토트넘 때도 아약스와의 4강 1차전 그때 운 좋게 그래도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는 말렸던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포체티노도 내 전술에 패착이 있었다라고 이제 경기 후에 인정을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큰 틀에서의 전술이 짜여지지 않는 부분들 약간 이제 말리게 되는 경기들이 있는 것 또한 이번 파리에서도 똑같이 보여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만약에 지금 토트넘의 포체티노가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체티노의 이미지는 리빌딩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여기에도 이제는 좀 변수가 생겨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나요? 네. 사실 나는 만약에 토트넘이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는 거라면
첫 번째 이유는 본인들이 원했던 원픽을 못 데려왔기 때문이 나는 1번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분명 아니 그 한지 플리크랑 연결이 됐었잖아. 그죠. 나는 그거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 나겔스만도 얘기했어. 나겔스만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야. 근데 뭐 그게 쉽게 되나? 그러니까 토트넘의 위상 이런 걸 별개로 떠나서 바이언 독일 대표팀에서 부르는 거를 맡기는 어려운 일이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1픽이 다 보고 쭉 봤는데 영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감독,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감독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포체티노를 데려오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더라도 나는 포체티노한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리빌딩이라고 봐서 데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는데 형철이는 그것도 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토트넘 말밑 때 오히려 실망한 경험이 좀 많거든요. 약간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영입을 그 당시부터 했던 어떤 이 영입표 토트넘 포체티노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뭐 이런 어떻게 누구와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서 보면은 안 좋아요 좀. 시즌별로 항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름들을 보면 일단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좀 실패에 가까운 애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토트넘에 시즌이 정리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트랜스퍼 마켓이랑 아니면 이제 뭐 위키백과 영문 위키 같은 데서 찾아봤는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체티노의 영입 행보가 결국 토트넘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2016년에 소텐 시절부터 포체티노와 같이 일했던 포이 미첼이 2016년 여름을 앞두고 이제 팀을 떠나게 됐죠. 예. 그래서 포체티노가 2016-17 시즌부터 영입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입한 선수의 이름이 누구냐면 완야마, 얀센, 은쿠두, 시소코예요. 일단 팬분들의 그 당시 글들을 보니까 시소코와 은쿠두는 구단의 픽이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뭐 근데 그거는 일단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4명의 영입이 일단은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영입은 아니죠. 엄청 우와 이런 영입이 있지는 않았죠. 얀센은 특히나 실패를 완전 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여름에 데려온 선수들은 요렌테를 일단 먼저 말할게요. 요렌테는 그냥 뭐 체력적으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아주 요긴한 타이밍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렌테는 그냥 먼저 얘기하고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자원들 다빈손 산체스, 가자니가 골키퍼, 후안 포이스, 세르주 오리에 그리고 겨울에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이 선수들도 야 이거 실패야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성공이야 더 아니야. 그렇죠. 그 어딘가 즈음에 있어요. 그리고 다빈손은 이 정도면 이제 실패해도 가깝지 않나. 왜냐면 이 종료가 제법 발생을 한 선수니까. 그렇죠. 정말 기대를 받았는데 안 됐고 활약한 시기가 뭐 없다시피 하니까. 포이스는 또 비아레알 가서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경기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시즌 비아레알 경기를 다 보진 못했는데 유로파 때 보니까 또 이건 좀 괜찮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선수도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센터백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 토트넘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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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영입하는 행보는 2018-2019 시즌이 흔히 얘기하는 이 영입 시즌이죠. 영입이 아예 없었던 시즌. 그래서 그 당시에 토트넘의 레비가 틸레망스 그리고 아센시오 여기에 안델 고메스까지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에게 이 정도 매물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기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들려오는 이 현지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그 픽을 포체티노가 거절했다. 그 얘기 되게 많아. 얘기들이 많죠. 뭐 그 이후에 또 얘기를 보면은 포체티노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이랑 안 맞을 경우에는 그냥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보도들을 정리해보면 틸레망스 그리고 아센시오 안드레 고메스가 실제로 구단이 어느 정도 추천을 하는 목소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거절하면서 그 당시 영입 시즌을 만든 부분에는 포체티노의 선택과 책임이 분명 꽤 많은 책임을 진 것 같다.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센시오는 지금 계속 스페인 무대에 있으니까 잉글랜드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거기는 뭐 빼고 얘기하다 치자. 앙고 뭐 그래요. 근데 틸레망스는 대박 영입이라고 난 보거든요. 제일 아쉬운 게 틸레망스죠 사실. 지금 중원 자원에 나오는 선수를 생각해봐라. 윙크스. 그럼 틸레망스는 잘하는데. 근데 그 윙크스도 결국 포체티노 임기 기간 동안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빡치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지금 틸레망스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올 시즌 레스터의 후반기는 이에나초가 물론 잘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팀의 에이스는 틸레망스였어요. 틸레망스가 중요한 역할을 항상 해주는 선수니까 너무 성실하게 그렇지. 꾸준하게 경기를 안 그래도 레스터는 주축 자원들이 사실 또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틸레망스는 쭉 자기 자리를 지켜줬으니까 전진 패스 잘하고 빌드업 시야 좋고 종종 이제 볼 운반도 해주는 역할을 소화하는데
이 틸레망스를 놓친 건 결국 지금까지 보도 내용으로 보아서는 포체티노가 직접 거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때도 얘기가 나왔던 포지션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왼쪽 풀백 아니면 뭐 센터백 이런 자리였는데 이때 데니 로즈의 부상도 잦아지고 근데 보강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왼쪽 풀백 링크는 너무 소홀했었고요. 지금 선수단의 어떤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포체티노도 결국 영향력이 제법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시즌에 이때 토트넘하고 2019년 여름에 링크난 선수들 아마 이스타에서도 형들 영상 많이 우리 많이 찍으셨을 텐데 다뤘었어요. 아르헨티나 커넥션 때문에 그래 디발라 얘기도 있었고 디발라 얘기 많이 나왔고 중간에 이제 쿠티뉴 얘기도 좀 있었죠. 있었어요. 아마 이게 맞아요. 에릭센하고 어떤 팀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릭센이 뭐 맨유로 가면 뭐 쿠티뉴를 데려온다 그래 이런 뭐 얘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 돌았었죠. 네. 근데 이때 토트넘한테 필요했던 포지션은 이 공격진이 아니고 왼쪽 풀백. 왜냐면 벤 데이비스 로즈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사이드백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3선 여기에 센터백. 근데 이 자리에 링크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포지션에는 공격적인 영입이 행해지지 않았고 결국 이 포체티노의 픽으로 나중에 데려온 선수들이 여름에 라이언 세세뇽, 로셀소, 은돔벨레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됐거든요. 뭐 로셀소 은돔벨레는 나는 좀 더 지켜보고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이 지금도 나름 괜찮은 활약을 해줄 때가 있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더 본다 칩시다. 근데 세세뇽 어린 선수죠. 근데 어린 나는 선수죠. 지금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좀 확실한 모습을 아직은 보여준 적이 없다.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왜냐면 이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이제 제법 있거든. 그렇죠. 풀럼에서도 결국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것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것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선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될 타이밍이 와요. 세세뇽은 이거보다 확실한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보면 결국 이 기존 데스크 라인에 알리와 에릭센이 이때부터 약간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드린 왼쪽 풀백 3선 센터백의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토트넘의 시즌은 이때 정말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를 맞이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재계약하고 영입했던 걸로 봤을 때 과연 형철이의 의견은 포체티노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다 치자 네. 가정을 한다면 그 본인이 잘한다는 리빌딩을 제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조금 네.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드네요. 물론 잘한 시기도 있었어요. 있죠. 네. 초반에는 뭐 왜냐면 이 지금 위치에 토트넘이 당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포체티노에 나는 비중이 제법 있다고 봐요. 꽤 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포체티노의 행보는 장단점이 정말 극명한 인물이다. 예. 근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토트넘 말밀 때 보여줘도 번아웃. 그렇지. 이때 번아웃의 행보는 팬들이 보기에도 실망스러웠으니까 이때 뭐 얘기들을 보면은 뭐 후연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카메라로 선수들 후연을 관찰했다는 당시 보도도 있었고 너무 빡센 후연 방식 때문에 베테랑 위주로 선수들이 불만을 가졌다. 뭐 토비는 그때 포체티노 때문에 아예 나가려고 했던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감독은 장점도 충분히 있고 그렇지. 그 장점도 뚜렷한 편이지만 그에 맞는 그에 거의 대조될 정도의 단점 또한 매우 뚜렷한 인물이다. 이게 파리에서도 올 시즌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파리에 대한 이야기, 올 시즌 파리가 어땠는지 그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체티노가 보여줬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말미의 모습은 포체티노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포체티노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네. 모습은 어땠는지 즉 지난 시즌 아니죠 이제 지난 시즌이 됐지 시즌이 그렇죠, 끝났으니까 이제. 네. 직전 시즌의 파리 생제르맹은 어땠는지 우리가 또 파리쿵님이 또 이 정산 네.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토대로 파리의 직전 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